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강교당 김명진 교도와 함께합니다. 김명진 교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명진 교도님과 함께 어린 시절 추억이 듬뿍 담긴 청주교당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또 할머니와 함께 교당을 다니셨고 그 이후에 대학 생활하면서도 꾸준히 활동을 하시다가 결혼을 하면서 잠시 접었던 교당 생활. 그 교당을 다시 찾게 된 연유가 바로 원음방송 홍보 스티커를 보고 무작정 차에 붙여진 그 차 주인을 기다려서 다시 찾아간 교당이 방비의 교당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곳에서부터 전공인 첼리스트로 첼로 연주를 법회 때마다 들려주면서 다시 활발한 왕성한 법회 교당 활동을 해오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나는 결석 전혀 하지 않고 교당을 다녀야 돼요 하면서 가족들을 위한 거라고 우리 남편과 또 자녀들에게 통보를 했다는 그 말씀 들으면서 가슴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1년의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는 한강교당 또 법회에서 첼로 연주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법회가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문화교화의 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까지 나누는데요. 특별히 우리 김명진 교도께서는 지난 2002년에 서타원 박청수 종사님 원로 교무님이신데 그 당시에 함께 북한을 방문하고 그곳에서도 첼로 연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네. 2002년도 하면은 저희 나라가 완전히 대한민국으로 월드컵에 엄청 분위기가 그렇고 또 곧 통일이 될 것처럼 굉장히 남북한의 관계가 사상 최고로 제일 좋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KBS에서나 MBC에서 북한 방문해가지고 이원 생방송으로다가 연주를 하고 콘서트를 열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연주를 하는 거는 남한에서 바로 실시간으로다가 이원 생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너무너무 운 좋게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북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도 듣고 그때 처음으로다가 약간 노랗게 염색됐는데 교육을 받는데 절대 안 되고 염색도 안 되고 그리고 남자 선생님들도 이렇게 염색하신 분이 많았거든요. 뭐 드럼 치시는 분이나 그리고 이게 시스루라고 그러죠. 약간 비치는 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교육 받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평양을 가게 됐어요. 근데 순안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 전세기로 갔어요. 그쪽에서 고려항공인가 이게 전세기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전세기를 타고 갔는데 공항에 딱 내리는데 교무님 복장을 하신 박청수 교무님을 공항에서 뵌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시던 교무님을 뵈니까 정말 가슴 뜨겁게 더군다나 북한에서 뵀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북한 주민 돕기에 큰 역할을 하시고 계셨죠. 그렇지만 직접 진짜 교무님 오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도착하고 보니까 교무님 보기 얼마나 성스럽고 눈에 탁 띄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서 교무님하고 교무님 저 김명진이라고 원불교 다니고 있고 인사드리고 사진 찍고 원대원 활동하면서 뭐 항상 강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잘 알지만 교무님은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그러니까 첼로 연주는 어떤 곡을 했던 거예요? 저는 독주를 한 게 아니고 오케스트라를 갔어요. MBC에서 그때 당시에 뭐 제일 핫한 윤도현 대한민국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윤도현 밴드하고 뭐 이미자 선생님 또 이런 최진희 선생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저는 방송국 출신은 아닌데
3년 동안 다니던 오케스트라를 이제 그만둔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그때 평양 가기로 한 그 팀의 악장 언니가 예. 이것도 진짜 인연인가 봐요. 저를 그쪽 오케스트라 그만뒀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같이 가자고. 예. 그래서 너무 뜻하지 않게 갔다 오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연주도 하고, 예. 그 저희 아빠가 그때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인데, 아빠 저 평양에 가니까 잘 기다리고 계시고 평양에서 연주하는 거 텔레비전으로 바로 나올 거예요, 아빠. 예. 병원에서 보고 힘내고 계세요. 그러고 갔는데 안 비쳤다고 하더라고요. 첼로 자리가 워낙에 저쪽 뒤쪽에 있잖아요. 예. 바이올린 쪽은 원래 잘 보이는데 못 봤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아빠가 그거 보시면서 병원에서 막 자랑하고 예. 그러셨다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딸이 저기 어디에 네. 연주를 하고 있지 네, 하는 그 네. 마음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네네. 아, 그리고 뜻밖의 좀 평양 땅에서 네. 원불교 교무님 서타원 네. 공사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네네네네. 너무 아. 지금도 설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멋진 추억을 또 갖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방배교당 또 여러 교당을 거쳐오면서 오늘의 한강교당 네. 봉불식부터 처음 주춧돌 놀 때부터 그렇게 보고 봉부를 해서 함께 하는데 많은 분들이 뭐 한강교당 교도라면 꼭 한강교당 교도가 아니더라도 네. 소태산 기념관 개관과 더불어서 시작된 이 한강교당을 바라보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직접 교도했기 때문에 네. 봉불식에 참여하고 네. 또 여러 또 보이지 않은 곳곳에서 또 활동을 하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어떤 심경이셨어요? 봉불식 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그렇게 큰 교당은 처음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중간중간에 지어지는 것도 가보고 거기서 추웠어요. 그때가 이렇게 시멘트로만 돼 있으니까 춥더라고요. 골조만 돼 있을 때 거기서 처음 기도도 시공하고 시작할 때. 기도하고 이게 과연 어떤 모양의 법당이 될까 기대도 되고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했는데 역시 원불교니까 동그랗게 원을 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법당이 어떻게 될까 되게 기대심을 갖고 했는데 역시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지어지고 교도님들도 너무 감사하게 잘 다니고 있는데 사실 반포교당은 이제 상가 건물에서 2개를 빌려서 이렇게 빌린 거 아니죠. 2개를 했는데 그 상가 계단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좀 가파랐어요. 네. 어르신들이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데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붙잡아 드리려고 하면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 아시잖아요. 체력생활.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나 붙잡지 마. 나 충분히 내려갈 수 있어 이러시면서도 꼬부라지신 교도님서부터 막 80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꿋꿋이 다니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웠어요. 다리가 얼마나 아프실까. 근데 한강교당 엘리베이터도 있고 넓고 밝고 그래서 너무너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법회 때면 우리 김명진 교도님이 첼로 성가를 연주하는 것까지 들려주니까 네. 더없이 또 행복한 그런 법회가 이어졌을 것 같아요. 네. 새로 탄생된 한강교당 법당에서 처음 이 성가 첼로 연주를 하면서 우리 김명진 교도님 누구보다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음향이 또 잘 돼 있고 또 이만한 텔레비전 스크린 있고, 그쪽으로도 나와 있고 음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연주하는데 너무 수월하게 잘 되는 거 또 느꼈고 이렇게 울림도 좋아가지고 교도님들이 듣기에 훨씬 더 좋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반포교당은 이렇게 좀 좁았어요. 그래서 저 첼로 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시려면 이렇게 저도 비켜드려야 되고 연주하다 말고 자리 비켜야 되고 네. 그 피아노하고 첼로 넣는 네. 자리가 이렇게 구석에서 물론 그때도 좁은 데로 되게 이렇게 교감이 예. 교감이 잘 돼서 좋았지만 여기는 넓은 데서 좋은 음향으로 연주를 하니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더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잖아요. 저희 교도님 어떤 분이 기증하신 걸로 그분 참 감사한데 그분 덕분에 그랜드 피아노하고
좋은 음향으로 연주를 할 수 있어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영진 교도님은 뭐 사회에서 여러 연주를 하고 오케스트라 활동도 하셨지만 네. 법회에서 성가를 연주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봤을까요? 네. 또 다른 어떤 우리 엄마의 모습, 자랑스러운 엄마의 모습을 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특별 연주 부탁하면은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바이올린 지금 전공을 하는데 예. 6살, 7살 때부터 아마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청주교당, 방배교당, 뭐 한강교당 지금까지도 네. 같이 연주하고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때 이제 첼로를 저한테 배우고 예. 초등학교 때 오케스트라 생활을 해서 셋이 같이 연주한 적도 있고 네. 또 딸하고 둘이 연주한 적도 있고 저 혼자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교당 오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네. 근데 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크니까 학원 시간하고 잘 안 그렇죠. 맞아서 마음은 한참 있는데 학교 공부할 때라도. 네, 크니까 학원 시간이 다 주말로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들이 학원이 조금 이렇게 되든가 하면은 꼭 와요. 그래서 예. 교무님들하고 교도님들의 칭찬을 많이 받고 제 첼로를 이렇게 메고 오면 교도님들이 칭찬해 주세요. 야, 아들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예. 이렇게 크니까 첼로를 이렇게 엄마 첼로를 들고 다니는구나 하고 칭찬도 해주시고. 근데 아이들이 너무 감사한 거는 엄마가 첼로 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예. 어렸을 때부터 저 오케스트라 이제 연주할 때 항상 왔었는데 그때마다 제일 난감했던 거는 이제 첼로를 들고 이렇게 입장하잖아요. 네. 우리 아들이 객석에서. 그래서 둥기야 우리 아들 본명은 법연인데 법연아 무대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마 그랬는데도 마냥 좋은가 봐요. 엄마가 첼로 들고 이렇게 예. 나오고 그때 당시 이제 앞자리 수석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자부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첼로 하는 거 너무 존중해주고 엄마는 첼로 할 때가 제일 멋져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정말 그 소리보다 더 네. 행복한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가족에게 네. 들을 수 있는. 네네. 예. 그렇게 표현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그렇군요. 네. 정말 멋진 엄마군요. 아니에요. 이 음악 가족으로 가족이 함께 또 연주하는 모습을 네. 법회에서 또 한 번씩 보여준다니까. 네, 네. 교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 아니요. 생각도 들고요. 예, 이렇게 우리 교당은 첼로가 있어서 너무 좋고 첼리스트 선생님이 함께해서 너무 좋은 그런 한강교당의 멋진 모습 그리고 늘 첼로로 성가를 연습하면서 또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하시나요? 네. 법회할 때의 그 법문에 맞는 성가 그리고 그 또 특별 연주 이런 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사를 되새기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연주도 있고 네. 특히 원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여기서 막 나오더라고요. 간절히 어떨 염원하는 때는 원하는 막 예.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원하옵니다. 얼마나 네. 간절한지요. 네. 네.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고 또 교도님들이 항상 이렇게 성스럽게 들어주시기 때문에 한음 정성껏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멋진 첼로 연주를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네. 오늘 두 곡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곡이죠? 네. 한 곡은 제가 조금 학생일 때부터 괜히 이 곡이 좋더라고요. 마음이 힘들 때나 그럴 때는 멜로디도 굉장히 좋지만 가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탁 다운시키고 싶을 때 탁 가라앉히고 이렇게 마음을 정하게 하고 싶을 때 하는 네. 그런 곡이 노래 불러도 좋고 첼로를 해도 좋고 불자야 듣느냐 성가 18장. 네, 18장 하고 또 한 곡은 어떤 거죠? 요즘은 또 창작 성가죠. 우리는 행복해라
참 행복해라. 이거는 네. 노래가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요. 행복이 막 우리에게 네. 마구마구 다가오는 듯한.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 노래를 일단 생각하면 가슴이 막 네. 좋은 느낌, 밝은 미소 이런 게 예. 나와서 마음이 참 가벼워지고 좋아서 예.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성가 18장 불자에 듣느냐 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라 두 네. 곡 네. 첼로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성가 두 곡 불자야 듣느냐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라 두 곡을 첼로로 들었습니다. 제가 불자야 듣느냐 이 노래가 이렇게 멋졌을까? 이렇게 감동인가? 그렇게 마음에 다시 첼로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고요. 우리는 행복해라 이 연주는 듣는 내내 너무너무 행복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첼로 연주를 매주 들을 수 있는 우리 한강교당 교도님들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첼로 연주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첼로를 좀 배울 수 있도록 교도님들을 대상으로 레슨도 하고 계시다고요. 1년 되었어요. 작년 5월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레슨을. 그리고 1년 좀 못 돼서 한강 첼로 앙상블이라고 창단을 했습니다. 한강 그리고 첼로 앙상블. 예. 네. 멋진 창단을 이름이네요. 해서 송년법회 때 예. 연주도 했고요.
이제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근데 예. 이게 교도님들이 네. 첼로라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왠지 아무나 하기 좀 어려운 악기 네. 이런 생각 들죠. 그리고 비싼 악기 그리고 음. 기타와는 다른 같은 현악기지만 기타와는 다르게 조금 너무 고급적인 거 아닌가? 내가 첼로를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같이 하시는 이제 인사님이 창사님이 또 여러 교도님들한테 권하지만 네. 이러면서 아직은 망설이고 계시는데 곧 아.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매주 하고 있는데 역시나 너무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예. 매일 나오세요. 아. 매일 나와서 예. 저는 레슨을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이지만 네. 교도님들은 매일 나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3시간에서 4시간 연습을 하세요. 예, 대단한 이게 열정이시네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첼로의 특히 좋은 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르신들이잖아요. 이 끝에 말초 신경이 다 있어가지고 네. 악기를 하면 이게 줄을 누르잖아요. 예. 치매에 좋답니다. 이게 말초 신경을 다 자극하고 예, 꼭꼭 예. 눌러주기 때문에 예. 치매에 좋고 그래서 음악가들은 돌아가시더라도 치매로 돌아가신 적이 없다고 해요. 특히 지휘자 선생님이나 현악기 하는 분들. 예. 네,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고서는 더 배우는 게 예. 열심으로 배우시는데 예.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으시거든요. 한 2-3달 정도는 막 몸살이 나셨다고 해요. 예.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예. 잘하고 실력도 많이 향상되고 이제 음. 올 또 송년 연주 때 연주할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한강교당 교도님들 정말 네. 열심히 뭔가 네. 배운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인데 네. 특히나 음악을 배우고 네. 뭔가 악기를 통해서 네. 몸도 마음도 좀 건강하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좀 연습하고 또 뭔가 연주회도 하고 교도님들하고 하면서 좀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항상 이렇게 연습하고 저는 그분들한테 첼로를 가르쳐 드리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인생을 배우고 있어요. 지혜를 배우고 너무너무 교도님들은 성실한 거 있잖아요. 성실하고 그리고 끈기, 참을성 그걸 다 참고 그리고 공부하는 마음으로다가 네. 이것도 첼로를 하니까 예.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예.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평생 이제 이제 이렇게 노년이 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악기를 하나씩 갖고 있는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게 악기라는 거는 악기를 통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쁠 때도 또 슬플 때도 그를 내가 말로 안 하고 표정으로 눈물 짓지 않아도 그 감정을 악기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예. 나이 들수록 악기 하나는 배우는 게 참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예.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열심히 저의 수제자로서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다. 선생님 하겠네요. 이제 네. 배우면서. 제가 처음에는 민망했는데요. 계속 선생님, 명진 선생님 이래가지고 네. 너무너무 평소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회장님이시고 예. 너무 연세도 저하고 차이가 나고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서 좀 어려운데 첼로로서 너무 가까워져서 예. 제가 의지하고 믿고 또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바람직한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렇게 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이 원불기 문화 교화에 좀 일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첼로를 가르치는 거는 교화 목적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 교도님들이 법회 볼 때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앙상블로서 연주하고 또 더 잘 되면 각 교당에서 초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초청 연주도 하고 네. 더 잘 되면 해외 연주도 가고 해외 교당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음악의 힘이란 건 굉장하거든요. 예. 나라를 이렇게 위상을 알릴 때도 뭘로
알리는 것보다는 음악으로 알리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콩쿠르,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을 때 네. 우리나라 탁 알려줄 수 있는 거, 특히나 저희 나라는 손재주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의 힘이 굉장히 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교도든 비교도님이든 그 음악을 하고 또 악기를 하고 네. 특히 첼로를 함으로써 이렇게 교화 목적으로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렇군요. 젊은 교도님, 네. 교무님들도 참여 많이 하셔서 네. 열심히 배우셔서 학생들 교화에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한강 앙상블, 첼로 앙상블이 더 나날이 네.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김영진 교도님은 지난 시간에도 오랜 기간 법회의 교당과 좀 소원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법회에 무결석하겠다 선언하셨듯이 네. 특히 교당 기도, 모든 기도에 함께 동참하면서 간절한 그 염원을 크게 세우고 서원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최근에는 30일 기도에도 적극 참여를 해서 이 기도의 염원을 더 크게 키우는 기회가 되는데 이런 기도에 참석하면서 어떤 심경이세요? 네. 저 혼자의 힘으로는 미약하잖아요. 그리고 한강교당에서 큰 교당인 만큼 저희 한돈 교무님이 굉장히 이벤트 같은 그 기도회 뭐 이런 거를 많이 하세요. 참여하게끔. 더군다나 코로나로 법회를 찾는 일이 많지 않으시니까 집에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기도, 한강 적적성성 이런 네. 밤 9시마다 하는 그 연불 네, 기도. 청정주 애우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30일 자녀 기도로 해가지고 매번 어떤 교수님이 한 기절씩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그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거를 듣고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도훈 교무님이 또 아이디어를 주신 게 매일 자녀의 칭찬할 점, 또 잘한 점 이런 거 적어가지고 이제 올려달라고 하셨어요. 30일 동안 솔직히 아이들이 큰 행동 반경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도 30일 동안 우리 큰 법연이 선화, 좋은 점, 착한 점, 잘한 점 이런 거를 찾게 되었어요. 네. 쓸 때마다 너무 소소하게 감사한 일이 많더라고요. 예. 아주 사소한 거지만 밥 잘 먹어주는 것도 칭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씩 엄마하고 눈 마주쳐주는 것도 감사하고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고 1학년, 중학교 2학년 조금 사춘기가 올랑말랑 하는데 그런 감사한 시간을 가지니까 하나도 그렇지가 않고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네. 그 시간도 소중하고 아이들도 소중하고 그래서 교무님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참여 끝났고 그리고 1년 그렇게 무결석 법회를 지냈잖아요. 그리고도 저희 이제 엄마 팔순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바로 직전에 그 유럽 여행을 한번 가서 가족끼리 전부 네, 어머니 모시고 네 엄마 이제 팔순이라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네. 그 1월 13일 날 도착했는데 그 다음 주에 코로나 터지더라고요. 예, 지난해에. 네, 아무런 제재 없이 너무 행복하게 잘 갔다 왔는데 코로나가 그 다음 주에 터졌어요. 그랬는데 유럽 여행 간 그때 빼고 지금까지 무결석 아직도 이어오고 뭐 있습니다. 1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렇게 무결석으로 이어오셨네요. 네, 그것도 저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듬뿍 칭찬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부모가 이렇게 교당 신앙생활하고 수행을 하고 법회 무결석하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서 이 자녀들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어쩌면 앞서도 그 칭찬 얘기도 했지만
그냥 나를 보면서 막 다그칠 일인데도 이거 분명히 내가 잘못한 일인데 다그칠 일인데도 엄마가 멈추고 오히려 자녀의 그 좋은 점, 칭찬할 점을 찾아내서 기록을 하고 함께 해주고 그런 다 불공의 어떤 연관선상인데 그런 모습을 자녀가 지켜보기 때문에 자녀도 학교 생활도 좀 힘들 때도 있고 또 한창 그 성숙한 사춘기 시절이긴 하지만 행여 조금 빗도로 나가려고 하다가도 엄마를 생각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밖에도 김명진 교도님에게는 그동안 교당 생활을 하면서 잊지 못할 소중한 법연들이 참 많다고 들었어요. 네. 몇 분 좀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쭉 생각을 해보면 학생회 때는 융산 김법종 그때는 이제 교무님이셨죠. 학생의 담임 교무님. 네. 네. 그분은 목소리조차 잔잔해가지고 그랬어 이래. 제가 그때는 저 당시에는 뭐 사춘기란 단어도 없을 때지만 왠지 그럴 때가 있었겠죠. 저도 학생회 때, 네, 힘든 중학교 시기가. 때. 예. 그러면은 그 김법종 교무님을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랬구나, 그랬어 이러고 예전에 대해서 저한테 설법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어른들이 그때는 그 막연히 그냥 예의라는 생각만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른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몰랐을 때잖아요. 네, 어른들하고 말씀드릴 때는 서서 하지 말고 같이 앉아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예전에 대해서 많이 설법을 해주셔서 네. 그때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조금 저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제 예의를 계속 주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힘들다고는 하는데 예절 교육 이런 것들은 네. 그때 김법종 교무님한테 들었던 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학생의 시절, 네. 예, 가장 어찌 보면 사춘기 시절이기도 하고 좀 힘든 시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네. 시절에 만났던 담임 네. 교무님 네.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시고 또 예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주셨던 교무님 네. 그 밖에 또 생각나는 도반이나 나를 이끌어준 법연들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요즘 감사 생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요즘 제일 감사하신 분은 전남 옥과교당의 박원중 교무님이시죠. 네. 교무님 아세요? 기도문을 네. 성스럽게 또 보내주시는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요. 네. 거룩하신 법신부 사안이시여 하고 나면은 뭐 말씀드리지 할 정도로 매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교무님 그 기도문으로 항상 제가 하신 말씀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걸 아침마다 읽으면서 기도문을 대신하고 예. 하고 있어요. 그 교무님 정말 찾아뵙지는 못했는데 한번 찾아뵙고 싶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쩜 그렇게 기도문이 훌륭하신지 마음에 쏙쏙 와닿아서 요즘은 네. 기도 생활을 박원중 교무님 기도문으로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같은 광주 동부지구의 네. 교무님이십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시군요. 누군가 네. 간절한 그 네. 기도문, 기도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올 때 네. 기도 참 삶에서 우리 네. 신앙, 우리 출가든 재가든 기도 생활을 빼놓는다면 얼마나 좀 허망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도와 선으로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김명진 교도님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늘 삶의 표준이 되게 좀 유념 삼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법문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가장 기본적인 일상 수행의 요법 그 중에서도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오죠. 드리자. 예. 네. 요즘은 정말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많이 힘들고 그럴 때 코로나로도 그렇지만 일상에서 이렇게 힘들 때
남 탓하고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을 바로바로 돌리게 이렇게 해주는 네. 말씀 같아요. 네. 그 특히 제가 원불교를 다니면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는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생활에 실천한 것 중에 하나는 가정사가 되겠지만 저희 외가 그러니까 엄마네 이제 막내 외삼촌과 나머지 형제 자매들하고 그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어요. 그러니까 막내 외삼촌이 이제 아드님이 조금 군대에서 조금 그렇게 되면서 자, 오해가 깊어지면서 그러면서 좀 오해가 깊어지면 서운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 원불교 법이 아니었으면 제가 감히 어른들 세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참견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사명감이 생겼어요. 네. 이거 좀 큰애 삼촌이 이제 암 선고를 받으셔서 이제 며칠 전에 6월 9일 날 돌아가셨어요. 암 선고 받고 안 되겠어요. 막내 외삼촌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두 분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사시는데 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큰애 삼촌도 푸셔야 되고 막내 외삼촌도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가서는 마음이 서로 따뜻한 분인 거는 아니까 제가 그 기회가 돼서 한번 풀면은 뭐 본물처럼 관계가 회복되겠다 싶어가지고 외삼촌한테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만나셔서 외삼촌 마음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런 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말고 돌아가셔도 나는 안 갈 거니까 나한테 이런 일로는 연락하지 마라. 딱 끊으셔가지고 네. 어떡하지.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할도리는 했으니까 마음 푸는 거는 외삼촌 몫이다 했는데 한 달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예. 네, 너 덕분에 내가 형 찾아가서 누나들 다 뵙고 네. 잘못됐다고 하고 화해를 했다. 그러면서 예. 불과 얼마 몇 달 안 돼서 이제 큰애 삼촌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서로 회포를 네네 다 하고 예. 그래서 이번 6월 9일 날 돌아가시고 저도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작은애 삼촌이 그렇게 다 큰애 삼촌 예. 그 마지막에 형님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우시면서 그게 제가 원불교법을 만나서 제일 감사하고 이제 공지사는 아니고 제일 감사하고 제일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른들 세계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삼촌들 뭐 예. 이모들 일에 예. 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특히 형제간에도 네. 그런 일로 인해서 의존할 수 있는데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네.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서로 또 헤어지더라도 다시 또 만나서 그 네. 상극의 인연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 법을 알고 인과를 아는 우리가 먼저 네. 그걸 네. 풀어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김명지 교수님들이 큰 역할을 하셔서 두 분이 서로 회포를 풀고 원망을 또 서로 네. 녹이고 감사로 네. 돌리는 기회가 됐다니까 네. 너무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자녀분들 네. 또 키우다 보면 네. 참 엄마로서 여러 가지 참아야 될 일들 네. 또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네. 그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 김명진 교수님 어떻습니까? 아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아이들이 저한테 몇 점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게 하기도 하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저하고 아이들하고의 그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저는 예전 세대를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 그 갭을 줄이는 게 네. 제일 저가 마음 공부나
그 어떤 분 말씀하시기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거는 물질이 그만큼 개벽이 되니까 공부도 그만큼을 더 해야 이 정신 건강에 좋은 거고 정신이 개벽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인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그 말에 공감을 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은 벌써 여기서 살고 있는데 저는 옛날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없어져야 될 직업들 그런 것도 저는 아직도 바라고 있고 또 생각이 아이들은 자아가 많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부모래도 아무리 선생님이래도 자기가 눌린 거는 안 되더라고요. 애들은 자기 표현을 해야 되고 선생님도 아이들이 잣대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엄마들도 평가를 하고 아빠도 평가를 하고 옛날에는 어디 그런 거가 없었잖아요. 네. 엄마가 뭐 아빠가 혼나도 할 말이 있어도 꾹 참고 내가 잘못했지 이러고 살았는데 지금 아이들은 자기 주장이 있고 네. 자기 권리를 하고 뭐 페미니즘 얘기도 하고 페미니즘. 뭔가 네. 내가 생각하기에 엄마 아빠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네. 그러면 네. 바로 말을 하면서 이건 잘못했다고 또 얘기를 하기도 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갭을 줄이고 그 아이들을 인정을 하고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질이 이만큼 개벽됐으니까 제 정신을 이만큼 개벽해서 애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게끔. 네. 아 너네 어린애들이 뭘 알아? 그거 모르는 거죠. 정치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그러면 애들이 뭘 알아?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판해. 지금은 위험해. 그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데 자꾸 누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뭐 남녀 평등 이런 거 그죠? 근데 저는 아직도 야 여자가 남자가 그러거든요. 그거 고치려고 하는데 엄마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그 관계가 뭐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제가 물질이 개벽되니까 제 정신을 이만큼 개벽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예. 책임감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부단한 그 대화와 서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아마 또 교당 생활하고 신앙과 수행 생활하는 엄마의 모습이 그렇게 가까워지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종교인으로서 생활인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청소년기에 종교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요즘에 와서 더 느껴요. 왜냐하면은 생활에 잣대가 없으니까 네. 종교로 인해서 제 생활에 잣대도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또 힘들 때 의지할 때도 있고 그렇죠. 기도하고 그 시대에 들었던 법문들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 삶의 그런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엄마 우리는 모태신앙이야 이러더라고요. 맞아 너네는 엄마가 그렇듯이 모태신앙이야. 근데 종교의 자유는 있다지만 그래도 아마 집안 분위기가 그러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 원불교법은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 훌륭하고 계속 배워야 되는 종교. 그냥 이렇게 구복신앙이 아니잖아요. 아닌, 예. 막 이렇게 그런 거보다는 자기를 계속 갈고 자기 탓으로 돌려서 인과 보응에 의해서 생활하고 종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원불교법이 너네가 생활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엄마의 간절한 바람, 우리 자녀들도 네. 원불교 이 공부로 인해서 이 공부를 하면서
더 행복해지고 네. 더 멋진 삶이 이어지기를 네.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 이제 그런 네. 생각이 들고 네. 그동안 늘 살아오면서 또 우리 김명지 교도님이 항상 마음에 표준 삼고 있는 그런 법문, 다가오는 법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또 느끼는 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도 있지만 동포운이 그렇게 또 소중하더라고요. 하면서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 이렇게 도움받고 네. 이렇게 이어지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순간순간이 참 많았어요. 야, 내가 이분들 아니면 그 동포원이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언니 그늘이 참 넓은 것 같아. 큰 나무 밑에 그늘이 넓듯이 언니 밑에 그늘이 넓은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네. 살면서 그런 여유는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여전히 제 마음에는 전 사람을 좋아하고 좋은 인연 맺기를 좋아하니까 제가 요즘 동포운의 중요성으로 대산종사법어의 1장 제8운심편 여기서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화분의 방향을 아무리 돌려놓아도 꽃은 결국 해를 향하게 되나니 내가 먼저 따스한 남쪽이 되어야 일체 생명이 여기에 응하여 무슨 일이든 성공을 보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항상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넓은 그늘이 되고 네.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김명진 교도님 옆에만 가면 왠지 따뜻해지고 네. 또 시원한 그늘이 되고 네. 멋진 첼로도 연주해 주시고 예. 앞으로 이렇게 한강교당에서 꾸준히 이제 법회 때마다 문화교화의 큰 역할 연주해 주시고 또 한강교당 첼로 앙상블로 또 너무 멋진 네. 그런 교화도 하실 것 같고요. 네. 어떤 또 계획 갖고 있습니까? 네. 제가 아이를 참 어렵게 늦게 가졌어요. 그래서 좀 아기들이 사랑이 필요할 때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3살 때까지 느꼈던 그 감정으로 네. 평생을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산다고 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아직은 저희 아이들이 어리니까 조금 더 크고 나면 그런 아이들한테 그 유아 때의 그 사랑을 듬뿍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네.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고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발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원불교에는 그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 앙상블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바람이 모든 연주자들이 원불교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 뭐 성인 앙상블도 좋겠고 특히나 저는 이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발족이 돼서 네. 아이들이 항상 법회 때 이렇게 큰일 행사나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저희 딸이 바이올린을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데 잘 키워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차세대에 네. 예. 연주자로서 한 몫을 하게끔 네. 잘 키우겠습니다. 네. 우리 물론 따님, 저희 아들도 법명들을 자녀분들 법명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아들은 한동규인데 저희 아버님,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왕산 성도종 그때 교감님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49제를 해주셨어요. 네. 저는 그때 그 기도를 읽지 못하는데 그때 맺어주신 그 인연이라 해가지고 법연으로 법명을 지어주셨어요. 네. 왕산 성도종 교감님께서. 그리고 선화는 한선화인데 이제 한문만 바뀌었어요. 선화, 한선화가 한선화. 예.
예. 한동규가 한 법연으로 네. 법명을 한 받았습니다. 선화, 한 법연, 우리 네, 소중한 우리 부처님들이 네. 앞으로 우리 교단의 또 오케스트라의 주인공으로 네. 또 문화교화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도 기원을 해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음방송 홍보 스티커를 보고 찾아온 우리 교도님. 네. 다시 새롭게 교당 생활을 하고 제2의 전성기를 네. 교당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김명진 교도님. 네. 이렇게 원음방송 TV 출연하셔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행복한 만남 시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네. 생활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과거 추억부터 또 내가 어떻게 생활했나, 어떻게 살아왔나를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아주 자랑스러운 원불교인이 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예, 그냥 말씀만 들어도 너무 뿌듯하네요. 예, 오늘 귀한 만남, 소중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한강교당의 꽃,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진 교도님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모습, 네. 아름다운 법회의 또 연주자로 큰 역할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법회는 꼭 참석하겠다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다 보니 신심이 깊어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원불교 교화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 무엇보다 도반들을 위한 깊은 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명진 교도의 특별한 재능이 원불교 교화의 활력소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한강교당 김명진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